3차까지 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 뭐? 돌려받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법률 유튜브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차고송금에 관한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이런 경우를 차고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의뢰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차고송금을 하셨는지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야, 잠깐 나와봐. 야, 아니 근데 왜 종강 파티에 너네들밖에 없냐? 다른 애들은 왜 안 와? 아니 선배 지금 새벽 5시예요. 에? 다들 집에 갔죠? 그래? 그럼 우리도 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동아리의 종강 파티 날.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서 기분도 너무 좋고 또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집에 가기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3차까지 갔던 건 기억이 나는데. 아, 머리 아파. 아니, 무슨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또 그 정신에 술값을 바로 보냈네. 그렇게 취한 와중에 뒤풀이비는 보냈구나 생각하며 잊고 있었는데. 야 어, 그날 잘 들어갔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아니 회장 선배는 마지막 날까지 꼭 그렇게. 내 말이. 아 맞다. 야 너 선배가 너만 디프리비 안 보냈다고 뭐라고 하던데? 뭔 소리야, 나 바로 보냈는데. 야야, 봐봐. 진짜 바로 보냈어. 계좌번호 48324. 야 여기 10이 아니라 01인데? 뭐? 너 취해서 잘못 보냈네. 아씨. 아유.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아, 알고 보니까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한테 송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는데. 차고 송금된 돈은 받은 사람 동의를 거쳐야 반환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수취인분께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돌려받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제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또 술이군요. 술 먹고 또 실수하셨네요. 차고송금의 사례가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고송금을 했을 경우에 그 대응 방안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요, 오늘 차고송금을 하셨잖아요. 술 먹고. 그 다음에 대응을 일단 잘하셨어요. 은행에 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요, 은행에서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대신 걸어줘요. 왜냐면 우리가 상대방이었던 연락처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은행은 상대방이 어떤 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때 상대방이 아 맞다, 들어올 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우리 송금자에게 돈을 반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문제 없이 끝나겠죠. 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2019년 기준으로 차고 송금된 돈 중에 미반환된 돈이 1,54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사례처럼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는 전화를 받아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이 돈을 받았고 우리가 송금을 했고 그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승소한다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액이라도요, 절차가 있잖아요. 1년 걸릴 수 있거든요. 아주 속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요, 이럴 경우에요, 차고 송금된 그 송금받은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송금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반환을 거부하잖아요. 판례상 횡령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같이 제기를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충분히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고요.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내년 7월에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의 주인공처럼 이 차고 송금자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차고 송금자의 채권을 매입을 해요.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수취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 반환을 유도하도록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진 반환을 받으면 좋은데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을 해요. 지급 명령이든 뭐든 해가지고요, 대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추심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심 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어떤 기본적인 비용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차고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규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절차로 어떤 비용 내에서 어느 한도 내에서 구제가 될지를 그런 내용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제책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심하고 차고 송금하셔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가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압류된 계좌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그 돈은 내 돈이니까 우선적으로 돌려받겠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똑같은 채권자 지위란 말이에요. 이미 기존에 압류를 건 사람이랑 차고 송금자랑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똑같이 그냥 채권자에 불과해요. 우선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고 송금을 5만 원, 10만 원 했더라도 다른 채권자랑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순위가 뒤면은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고 송금자가 100% 구제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즘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잖아요. 그 송금하실 때요, 제발 수취인명, 계좌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송금을 하시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고요. 추후에 억울한 상황에서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잖아요. 송금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